안녕하십니까, 정경입니다. 지난 영상을 찍은 게 몇 주 전이었고요. 최근에 개강을 하고 매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매출이 더 많이 올랐어요. 물론 대학 상권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상했던 그만큼의 매출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거의 빵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잖아요. 정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 고생한 만큼 이렇게 결과물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결과물을 못 얻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뭐 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거나 뭐 베이글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거나 카페를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육체적인 노동도 노동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카페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슈카라는 사람이 소금빵 990원에 파는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빵값에 그 구조적 문제가 있다. 빵값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진짜 경제 유튜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단순하게 재료 원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재료 가격에 못 받고 굉장히 높은 가격의 원재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재료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좋은 재료를 쓰다 보면 990원이 뭐예요? 1000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재료비가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오로지 재료 원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단순히 재료 원가만 따지지 않잖아요. 아니 무슨 경제 유튜버란 사람이 단순히 재료 원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참 나 진짜 욕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재료 원가 외에도 가장 중요한 임대료라든가 요즘은 또 임대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건비가 더 문제거든요. 실제로 원가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 빵 가격의 한 40% 이상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990원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뭐 할 수 있다는 건 팝업 스토어 그 뭐 임대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뭐 그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수수료 마진이든 뭐든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일단 빠져 있고요. 그리고 990원으로 막 줄이 막 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인즉슨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빵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느린 거고 왜냐면 물리적인 시간이란 게 있거든요. 발효도 시켜야 되고 또 그 뭐 구워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고 오븐이 무슨 100개 100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스토어라 해도 생산해내는 빵의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텐데 그 수량을 생산해내는 것 자체의 그 물리적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또한 그 생산량을 쳐내려면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100개 만드는 시간과 100명 100개 만드는 시간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그만큼의 생산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생산해내면 뭐예요? 기계 장비가 그만큼 뭐 많이 생산해내는 만큼의 그 장비가 없으면은 그 생산량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990원이라는 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엉터리예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이 얘기는 분명히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했을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던진 이 화두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990이라는 말 듣고 그럼 빵집 하면 무조건 성공하겠네 하고 막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이 원자재 값이 빵에 대해서는 이 밀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외부 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보세요. 관세, 이건 문제 많잖아요. 지금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같은 거는 관세가 엄청 붙어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적 요인이 뭐 가세가 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중간에 유통업을 하는 또 유통회사가 있잖아요. 유통하면서 또 유통마진 붙죠. 결국은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그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대기업이라든가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중간 유통마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높은 가격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 원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시장 자체는 슈카가 던진 이 빵 값의 논란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이게 뭐냐? 소비자들은 이미 인식을 했어요. 990원. 와, 싸네? 이 싼 거를 비싸게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990원짜리를 먹었을 때 이게 사실은 퀄리티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팝업스토어가 아닌 일반적인 빵집에서 990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일단 재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좋은 걸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옛날에도 우리 커피 업계도 있었단 말이에요. 커피값 뭐 원가가 130원 밖에 안 한다, 120원 밖에 안 한다, 막 이런 게 또 한참 이슈가 돼갖고 그게 한 10년 됐을걸요? 정말 이 업계도 진짜 골치가 아팠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런 빵집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가 그때 어떻게 나눠졌냐면 결국은 저가형 카페와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와 그리고 스페셜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카페들로 완전히 이제 3등분 돼버렸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만 많이 살아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빵값 논란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저렴하게 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비도 낮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빵값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언제든지 원가를 저렴하게 낮춰서 빵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빵집들 같은 경우는 뭐 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의 퀄리티를 높여서 프리미엄 빵집의 그런 이미지를 잘 구축하는 분들은 또 거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미 입맛에 대한 그런 척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싼 거를 먹으면은 그냥 뭐 이 정도 가격이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먹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빵의 가격과 그런 퀄리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지급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면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나는 지불할 수 있어, 이런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시장은 뭐냐면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소매점에서 그 중간 정도 가격에 뭐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빵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저희 매장도 오면은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빵값이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또 먹어보면 아씨 비싸지만 먹는다, 맛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매장의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 보세요. 빵값 990원 논란 있는 와중에 저희는 실제로 매장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빵값 990원 때문에 비싸다는 이미지를 좀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제빵실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이라든가 맛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저희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베이커리를 하는 곳뿐만 아니라 카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격으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뭐 메가라든가 컴포즈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렇게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프리미엄 매장으로 여러분들이 카페를 설정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크레이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커피 맛을 계속 집중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었을 때도 그때도 이런 커피 값에 대한 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크레이저를 이제 스페셜티 맛으로 저희가 밀어붙였고, 그때 저는 가격 정책을 좋지만 좀 가성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우리 베이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리미엄 매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맛있고 퀄리티는 좋지만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빨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이게 오픈빨 아니냐. 사실 지금 벌써 2달째거든요. 오픈빨은 아닌 거죠. 지금 계속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 그 와중에 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뭐 한 1, 20만 원 정도의 매출 차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높은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정말 많이 알려주고 싶긴 해요. 오히려 동네에서 먹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슈카 뭐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소비자들도 알잖아요. 저게 대략 엉터리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하려 해도 안 돼요. 그냥 싸구려 계속 먹는 사람들이고 그게 뭐 진리인 양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속이지 않잖아요. 퀄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제가 진짜 10kg 빠진 만큼 정말 제 노력을 갈아 넣었잖아요. 정말 저를 이제 갈아 넣어서 만든 이 베이글이고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저희 베이글을 어필을 했고 저희는 또 결정적으로 커피가 또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레이저는 그래도 커피인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노출하기를 이제 베이글이 다 맛있는 카페라고 지금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엠프티 랩하고 저희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컨설팅 하는 분들한테 커피는 커피대로 열심히 가르치죠. 베이글은 베이글대로 우리 라베이크 대표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네 프로젝트를 꼭 이제 성공시킬 겁니다. 슈카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가 프리미엄 그 퀄리티를 가져가면 실패 확률이 많이 낮죠. 저는 무조건 또 성공한다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하는 그 역할이 이제 또 제 역할이고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그 슈카가 던진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리스크를 꼭 해결하시고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슈카가 말한 990원은 오로지 제조 원가니까 그 말에 혹해갖고 그냥 빵집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숨어 있는 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실제 재료비, 그 사람의 재료비 말고 실제 재료비를 생각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만 잘 풀고 우리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밤늦게라도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제 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